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인생이 그렇듯 사랑과 결혼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최근 이혼한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혼 가정 아동들은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결합도 새로운 배우자를 선택하는 만큼의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성숙된 태도로 결혼 생활에 다시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재결합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의 필요나 자녀 때문에 애정도 없이 재결합한다면 얼마 못 가 과거 응어리진 상처의 분노감과 함께 갈등 상황이 더 증폭되기 쉽습니다. 우선 서로 긍정적인 체험을 늘리고 애정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아 부부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강박 등으로 인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책임 전가했던 것은 아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아닌지 자성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풀지 못했던 응어리진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하고 속 깊은 마음의 대화로 과거의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 서로의 아픔과 입장을 이해해주고 지지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우선적인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녀와 함께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0월에 개봉되었던 한국 로맨스 코미디 영화 30일입니다. 지성과 외모, 그리고 찌질함까지 타고난 노정열, 능력과 커리어 그리고 똘끼까지 타고난 홍나라 두 사람은 영화처럼 만나 영화 같은 사랑을 했지만 서로의 찌질함과 똘끼를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완벽한 남남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이별을 딱 30일 앞둔 이들에게 사고로 인한 동반 기억 상실이 찾아오면서 기억도 로맨스도 날리고 웃음만 남긴 두 사람의 제대로 터지는 코미디와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임영웅이 부르는 가수 진미령의 노래 미운 사랑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난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미치도록 행복해서 바로 나를 잡아 결혼을 했지만 이혼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목소리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6년 동안 사귄 연인 홍나라와 이별한 노정열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나라의 결혼식 당일 친한 형 백이배의 술집에서 친구인 타코와 함께 한참 술을 들이마시고 그 시각 나라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한창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정열은 술에 취해 나라는 시집가고 자기는 저승을 가겠다고 하자 선배는 그래 이제 술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선보고 2달 만에 준 재벌 3세와 결혼한다는 나라와 헤어진 것에 대해 후회를 하며 술에 취한 정열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나라의 예식장에 간다며 자리를 박차고 문으로 다가가는데 바깥 날씨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열이 가게의 문을 잡는 순간 천둥 번개와 함께 문이 열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홍나라가 들어서며 태연한 얼굴로 밖에 택시가 있으니 빨리 계산하고 오라고 시키자 깜짝 놀라 쓰러진 정열은 그렇잖아도 지금 너를 뺏으러 식장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라도 역시 정열을 다시 만나기 위해 식장에서 탈출하여 이곳으로 온 것인데 정열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자 나라는 다음부터는 늦지 말라고 한마디 한 뒤 활짝 웃습니다. 그땐 자기가 미친년이었다고 후회하는 법정의 나레이션이 깔리며 그렇게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위해 나라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긴장하며 나라의 어머니를 만난 정열에게 나라가 식장을 도망치게 만든 남자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궁금했다며 변호사 준비 중인 백수 정열에게 돈봉투를 내밀며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합니다. 당황한 정열은 돈을 받고 헤어질 수 없다고 강하게 사정을 하자 나라 어머니 보배는 이 돈으로는 아파트를 준비하고 아들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모 말고 어머니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인 삼성장군 홍창구를 설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라 아버지는 격렬히 반대를 하고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면서 결혼 허락을 해달라는 정열에게 죽인다고 난리 법석을 떨며 산탄총을 쏘는데 다행히 공포탄이었고 드디어 둘은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가수 김나영이 부릅니다. 좋은 사람. 내 앞에 있는 그대 잘 지내고 있었죠. 다시 만날 걸 기다렸었죠.
우리 서로 달라서 가끔은 아픈 상처를 건네고 후회했죠. 시간이 지나도 잊은 적 없다고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서 더 생각이 나죠. 처음 그때처럼 날 바라봐줄 수 없나요? 서로 가득했던 그 모습들로 이미 늦은 후회겠죠. 마치 다른 꿈처럼 서로 바라만 보네요. 오늘을 견디며 다 괜찮아질까? 의미 없는 생각에 아파하는 날 알고 있나요? 처음 그때처럼 날 바라봐줄 수 없나요? 서로 가득했던 그 모습들로 이미 늦은 후회겠죠. 마치 다른 꿈처럼 서로 바라만 보네요. 긴 시간이 흘러 혹시 마주친다면 난 웃을 수 있을까요? 다시 결국 돌아서도 난 그대겠죠. 운명처럼 사랑했던 추억들이 많아서 그댈 보낼 수 없네요. 마치 없던 이처럼 날 안아줄 수 있나요? 결국 또다시 그대죠. 얼마 후 그렇게 신랑이 바뀌어 가족들만 초청된 야외에서 조촐한 나라의 결혼식이 올리게 되고 행복해하는 두 사람은 영화와 같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르는 스릴러로 바뀌며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가치관의 차이로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나라는 털털한 성격의 금수저로 영화사 PD로 일하고 있고 정열은 변호사로 시험에 합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벌써 서로 결혼에 대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림엔 신경도 쓰지 않는 나라와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꼴은 엉망이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싸움이 다반사였는데 증오의 감정까지 생겨납니다. 나라는 정열에 대해 친구들과 뒷담화를 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스파게티와 양식과 다르게 정열이 좋아하는 비빔밥에 역겨워하고 결혼 준비 때부터 백수였던 정열의 알랑한 자존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립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랐고 시골의 시댁에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나라에게 사사건건 절약의 짠돌이 잔소리와 항상 부잣집 딸이라 그러냐는 소리에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또 처갓집에 갔던 정열은 고급스러운 식탁의 양식을 즐기는 분위기의 연말 가족 모임에서 쏟은 와인 때문에 바지를 말리다가 엉덩이까지 드라이기로 말리던 이를 비난하고 정열인 술에 취해 나라가 집에서 구토했던 것을 더럽다면서 서로 헐뜯는데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급기야 정렬의 변호사 사무실 여자 후배가 정렬에게 대시했던 일과 나라가 영어감독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것을 빌미로 서로 직장에서의 불륜 의혹까지 들춰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정렬은 인생의 20대를 나라를 위해 변호사 시험에 매달렸는데 나라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영화 제작에만 빠졌다고 비난하고 나라도 더 이상 이런 인간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이런 내용들을 법정의 판사 앞에서 진술을 하며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후 결국 이혼 승려기간 30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수 임재현이 부릅니다. 나쁜 놈. 마지막 네가 웃던 모습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 난 늘 널 웃음 짓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널 화나게 하는 사람이 됐구나. 난 매일 이런 식이고 넌 매일 이런 식이지. 우리 대화는 내가 늘 미안하다고 해야 끝나지. 어쩔 땐 이럴 바에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해봐도 그래 나는 정말 나쁜 놈. 네가 원하는 거 못해주는 나쁜 놈. 헤어지고 싶어하는 네 맘 알아도 미안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못해줄 것 같은 걸. 하는 나쁜 놈. 우린 마치 평행선같이 만나지 않는 점인가 봐. 이제는 나도 지쳐가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지. 네가 정말 원하면 그게 무엇이든 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래 나는 정말 나쁜 놈. 못해주는 것도 성의인 나쁜 놈. 이제 나를 떠나라는 네 말 들어도 못 들어줄 거 알잖아.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같이 차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은 서로 다시 과거를 놀리면서 온갖 말다툼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정열과 나라 앞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나 두 사람을 들이박는 교통사고가 나고 둘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같은 병원 병실에 나란히 입원한 정열과 나라는 다행히 큰 이상 없이 깨어나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 또 서로 싸움을 해대는데, 정열과 나라는 부모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도 못 알아봅니다. 병원장 의사는 해리성을 동반한 기억 상실에 걸렸다면서 행동이나 장애는 없지만 주변 인물들이나 자신의 정체성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장은 양가 부모들에게 두 사람의 기억 회복을 위해선 기존의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두 사람이 부부라는 간호사의 말에 정열과 나라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색해합니다. 미국에서 야구공을 맞고 기억이 돌아온 일도 있었다는 의사의 말에 정열의 아버지는 돌멩이로 정열의 머리를 때리는 일도 벌어지지만 회복되지 않고, 옆자리에 나란히 입원하고 있던 정열과 나라는 둘이 이혼 절차 중에 있다는 동생의 말에 놀랍니다. 퇴원을 하게 되자 병원장은 기억 상실 전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진단에 정열의 엄마와 나라의 엄마는 결국 이혼 숙려기간 30일 동안 두 사람을 같이 짓게 하고 감시역으로 나라의 여동생 나미와 함께 지내기로 하는데, 동생 나미는 오디션을 봐야 한다며 격렬하게 싫어하지만 엄마 보배가 양가 집안의 결정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실 나미는 두 사람이 혹시 다시 눈이 맞지 않도록 감시하라는 것이었고, 나라 엄마 보배는 둘은 이혼할 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확실히 못을 받고 떠납니다. 가수 이미영이 부릅니다. 지금은 늦었어. 이제 나 사랑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느낌으로 알았지만 너무 늦었어. 나 사랑이
묻었어. 정말 사랑이란 영원히 한결같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늦었어. 동생 나미는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며 두 사람을 계시 감시하여 10일이 지나고 회복을 위해 양가 부모님들은 두 사람의 친구들을 모아 자신들의 기억을 말해주는 행사인 홍나라 양과 노정열군의 기억을 찾아서란 행사를 하는데, 나라의 조카 기숙의 진행으로 친구들, 담임 선생님, 동료들이 차례로 이야기와 연극까지 해가면서 기억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의 기배로부터 나라와 만나게 된 사연을 듣게 되는데,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기배의 부킹으로 나라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술을 즐기던 나라는 깔끔하게 잔을 닦고 술을 따라주는 정열에게 허세 떠는 인간들보다는 좋다며 마음에 들어하는데, 이때 안주를 먹다 목에 걸린 위험한 나라를 구해주면서 정열이 아닌 응급실의 의사와 눈이 맞은 나라가 2달쯤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야구장에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던 나라가 경기가 끝난 후 비를 맞고 혼자 남게 된 상황에 이를 발견한 정열이 우산을 씌워주고 기배의 봉구차를 타고 가면서 다음엔 야구장 같이 가자는 사인이 적힌 야구공을 건넨 정열에게 핸드폰 번호를 따서 연락을 하고 사귀게 됩니다. 한편 정열의 엄마 숙정은 최면을 통해 일부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데, 정열은 나라가 미워하는 단편이라 나는 개새끼라고 하면서 변호사 시험 보는 날 야채죽을 끓여주던 나라를 기억하고 서로 사과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병원장은 이젠 각자 직장으로 출근시켜서 기억을 돌아오게 하라고 하지만, 법무법인은 대표도 못 알아보는 정열에게 건강상 사직으로 처리하고 회복되면 다시 복귀하라고 합니다. 영화사에 출근한 나라는 스캔들이 났던 영화 감독과 오해를 풀고 다시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열은 매력있는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혼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이 생활하며 그렇게 20일이 지납니다. 가수 이승재가 부릅니다. 아득히 먼 곳. 찬바람 비껴 불어 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 먹구름 흐트러져 휘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썩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것이라 터져
황금빛 저녁 노을 내리는 곳에 사랑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호숫가 푸른 숲속 아늑한 곳에 내 님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썩 밤을 지새고 가만히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한 이 내 맘에 눈물 적시네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썩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한 이 내 맘에 눈물 적시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 묘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병원장인 담당 의사는 급기야 기억 회복을 위해 다른 자극을 주는 게 좋다면서 같이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진단을 합니다. 동생 남이의 감시 때문에 정열은 문자로 나라에게 내일 야구장에 같이 가자고 보내고 이를 받은 나라는 다음날 잔뜩 멋을 부린 옷을 갖춰 입고 나가자 동생 남이가 어디 시상식 가냐고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정열도 시상식 정장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며 나가자 이를 본 남이는 어이해합니다. 야구장 벤치에서 얘기를 나누던 정열과 나라는 같이 배달 음식을 시키고 정열은 비빔밥, 나라는 파스타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먹으면 된다면서 웃습니다. 이어진 술자리를 마치고 비가 와 우산을 같이 쓰는데 나라는 잠깐 첫 만남 때의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키스를 하곤 놀랍니다. 한 잔 더 하자는 정열과 나라는 선배인 기배의 가게에 가게 되고 정열의 친구 타코와 나라의 친구 해옥과도 함께 하는데 선배 기배는 사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기로 하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었는데 구청에 접수를 하지 않아 아직까지 그냥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드카를 9병이나 마셔 모두 가게를 떠나는데 정열과 나라 둘은 가게에 남아 사랑을 나누고 외박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정열과 나라는 각각 알리바이를 대면서 집들이 하는 술자리를 갖자 동생 남이는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렇게 25일이 지나고 이젠 원래 부부처럼 함께 지내는데 동생 남이에게 둘의 관계를 들키게 되어 엄마에게 전화 거는 것을 말리다가 정열이 야구공을 밟고 허공으로 떠올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어난 정열은 처제인 남이를 알아보고 장모도 언급하면서 정열의 기억이 먼저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라는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장모 보배가 찾아와서 둘은 이미 이혼을 결정한 사이라면서 모두가 반대한 결혼을 딸 나라가 원했기에 받아들였지만 결혼 후 나라가 힘들어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엄마였기에 나라의 머리도 식힐 겸 유학을 떠나라고 합니다. 나라가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만일 기억이 돌아와 다시 그런 결혼 생활이 반복되는 것은 볼 수 없다며
엄마 보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수 손비아가 부릅니다. 거짓말인데. 날 잘 있냐는 안부를 묻고 늘 있는다며 다짐을 하고 무뎌진 마음이 다시 두근거릴 때면 그 기억 속에 손을 더듬어 이유 없이 웃게도 하고 이유 없이 울게도 하지. 사랑을 멈추면 아픔도 멈추겠지. 사랑을 멈추면 미움도 멈추게. 그게 안 돼. 그리움만 커져가 터질 것처럼. 넘쳐버린 슬픔을 괜찮다며 숨기곤 해. 거짓말인데 다 버리고 또 버려왔는데 어느새 쌓인 오랜 기억들 이젠 지워도 지울 수 없단 걸 이제야 알았어. 차라리 곁에 두기로 했어. 말없이도 좋았던 날들 서로 기대 웃었던 날들 숨 쉬는 모든 게 거짓말이었기를 보이는 모든 게 꿈이었었기를 기도했지. 돌아갈 수 없냐고 그때 그날로. 넘쳐버린 슬픔을 괜찮다며 숨기곤 해. 거짓말인데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나라는 모든 기억이 돌아온 정열에게 누군가를 싫어하는 눈빛으로 달라졌다고 하는데, 정열은 어머니 보배의 말이 맞다며 우린 하고 말끝을 흐리자 넌 기억이 돌아와 다행이라며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5일 후 이혼 승려 절차가 끝나고 나라는 잘 살라면서 떠나버리고 혼자 집에 들어선 정열의 발에 야구공이 밟히자 한 달간 나라와 지냈던 일들을 회상하는데, 그 야구공엔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이란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나라가 유학을 떠나는 날, 나라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이삿짐을 챙기던 정열 앞에 장모 보배가 나타나 빨리 짐을 정리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는 오늘 저녁 8시 20분에 인천공항에서 떠나니 그 이전에 이 집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라의 출국 시간을 연거푸 3번이나 말해주고 떠납니다. 하지만 정열이 포기를 하자 선배 기배와 친구들이 아직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3개월 동안은 이혼이 아니라면서
정열과 함께 공항으로 향합니다. 결국 나라를 잡기로 결심한 정열은 다음부턴 늦지 말라던 나라의 말이 생각나 인천공항으로 쫓아가 나라에게 미안하다며 내가 생각한 행복한 기억들을 꼭 되찾게 해주고 싶다고 준비한 대사를 말하자 나라는 그래도 웃는 걸 보니까 좋다며 담담하게 이별을 고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공항을 나오는데 타고 온 친구의 학원버스가 견인당하자 붙잡으려고 친구들이 뛰어가는 동안 혼자 남은 정열 앞에 갑자기 나라가 다시 나타나 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3개월 이혼 신고 서류 제출 기한 동안 억울해서라도 기다려보겠다면서 둘이 다시 재결합되고 하늘에는 흰눈이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동반 기억 상실증에 걸린 두 사람의 기억을 찾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장르상 로맨틱 코미디이긴 하지만 코미디의 무게를 좀 두고 시종일관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를 구성하여 편하게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결혼 후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장면부터 기억을 잃고 나서도 벌어지는 웃픈 상황들의 설정은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로맨스보다는 웃음 포인트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일어나는 일을 다룬 부부의 이야기인 만큼 주연 배우 강하늘과 정소민이 영화 스물 이후 8년 만에 만나 부부로서 호흡을 맞추며 티격태격 부부 케미와 군데군데 느껴지는 로맨스의 향기와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어 매력적인 연기를 통해 확실한 몰입감 있게 영화를 즐기게 합니다. 또한 두 주인공의 기억을 찾게 해주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조연들 중 역시 믿고 보는 코믹 연기의 배우 김선영, 윤경화, 나라의 친구인 배우 엄지윤, 송혜나 등 개성적인 연기로 영화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주었고 도도해 보이고 여리게 보이는 배우 조민수는 나라의 엄마 역으로 강해 보였던 캐릭터에서 웃긴 역할도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로맨스 영화에서 기억상실이라는 소재는 많이 이용되었던 소재로 스토리는 뻔한 내용이었지만 코미디에 초점을 맞추어 두 주인공과 가족들의 개그 포인트를 잘 살려내어 오랜만에 발랄하고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젊은 커플들의 댓글들이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로맨스 코미디 30일이었는데요. 영화는 국내 개봉 이후 10월 6일 미국, 10월 18일 필리핀, 11월 11일 인도네시아와 11월 9일 태국, 그리고 11월 10일 베트남에서 개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리메이트 판권 계약을 성사했고 동남아시아와 프랑스, 미국까지 활발한 리메이크 계약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이현우가 부르는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창가에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텅 빈 마음을 스쳐가는데 차가워진 벽에 기대어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제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그 두 눈에 크고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눈부신 햇살 아래 많은 사람들은 웃음 지으며 걷고 있지만 차갑게만 느껴지는 가을 하늘처럼 온 세상이 낯설게 보여.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힘들어. 어두웠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그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난 그대에게 상처만을 주지만 언젠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그대야 안녕. 사랑하는 그대야 안녕.